솔직히 이번화 보시면서요, 뭔가 가슴 한구석이 꽉 막힌 듯한 답답함 느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영수님이 자신이 선택한 옥수님 앞에서 다른 여자인 영숙에 대한 미련을 구구절절 늘어놓았을 때 말입니다. 거보기엔 그저 눈치가 없는 매너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대화 속에는요, 이상한 행동 패턴이 숨어 있습니다. 영수님은 그저 무례했던 걸까요? 아니면 자신이 이런 말 했을 때 옥순이 상처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걸까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그럼 저와 함께 4화 전반부를 시간 순서대로 다양한 커플들의 사례들을 보면서 사람은 선택받지 못해서만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선택을 받고도 누군가의 대체물로 느껴질 때 마음이 다치는지 그 과정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 가볍게 부탁드립니다. 4화 전반부 초반에서 사자 데이트 1대1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상당히 재밌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자, 상철씨가 분위기를 굉장히 쎄하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옥수는 그 중에서 데이트가 나쁘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만큼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뭔가 분위기를 엎어버리거나 그러면 뭔가 조금 이상한데 뭔가 그렇죠? 이 사람 왜 이렇게 거칠게 나오는 걸까라고 생각을 할 법한데 오히려 옥수님은 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상철이 비슷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옥수님도 조금 다르게 볼 것 같아요. 특히나 8살 차이에 대해서 어디 가서 얘기를 하냐고 라고 말하실 정도면 그런 부분들을 상철이 어려서 그런 거 아닌가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옥수님이 계산하는 사이에 이 남성들이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경수는 난 이만큼 선택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그럼 나도 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한다거나 영수는 제가 데이트하면 제가 사줘 라고 하는 등 조금 말을 좀 가볍게 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옥수님처럼 그쵸, 적지 않은 돈을 쓰는 입장에서는 약간 충분히 심적으로 부담을 느낄 것 같은데 이런 말을 얻는 게 굳이 이랬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또 약간 좀 의아했던 지점이 광수님의 좀 달라진 듯한 태도입니다. 분명히 3화 때, 저번 화 때 말이죠. 그렇게 말씀하시죠. 광수님께서 뭐 꼭 그런 건 아니죠. 그 영수님께서 옥수님 다 사야 돼요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도만이 깨지겠네 라니까 꼭 그런 건 아니다라고 하지만 또 막상 갑자기 신발끈이 풀린 듯 침묵을 지고 계신 광수님의 태도가 조금은 의아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출연진들이 걷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실 이때 조금 이게 변형이 돼서 잘 안 보이지만 그때 옥수님이 이제 뒤를 보거든요. 그래서 광수님 아니면 이제 상철님을 유심히 보면서 걸어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광수님이 또 좋은 모습 보여주죠. 주문 먼저 할 거야 한 다음에 이건 제가 살게요 라고 하는 등 어쨌든 광수님이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자, 이런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물론 상철님이나 다른 분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연장자인 광수가 나섰기 때문에 좀 애매한 부분도 있긴 한데 자, 그래서 이제 광수님이 이 차는 본인이 쏘시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수님의 이제 대화 장면이죠. 여러분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영수님 장광설을 펼치시죠. 첫 마음은 영숙이었다. 근데 첫날 밤에 정숙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영숙 탈락, 정숙 탈락 해서 옥순입니다. 갈 곳을 잃은 느낌이었다. 자, 그러면 옥순 입장에서는 꽁대신 당이야 라고 오해를 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점점 신체 언어가 다치고 굳어지고 있는 옥순의 모습도 같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영수님은 거의 확정을 한 것 같아요. 옥순과 나는 잘 안 될 수 있다? 그래서 영수님은 왠지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어. 어떡하지? 영수님한테 아무도 안 나가면? 그러면 옥순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면 영수 고르세요. 왜 나한테 왔어요? 라고 비유로 치면은 여러분들이 소개팅을 나갔는데 상대편 측에서 나에 대해서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소개팅했거나 밀어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면 지금 옥순이처럼 기분이 굉장히 안 좋겠죠. 사실 영숙이 영표였다면 자신이 선택할 생각이었다. 영철씨가 안 나왔으면 이렇게 대화 못했을 수도 있다. 자, 그래서 뭘 말하는 거야 라고 옥수님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어쨌든 또 알아가고 싶다고 얘기하면 알아가고 싶어질까요? 그래서 실제로도 옥수님도 인터뷰 장면 때 그런 조건보다 나 자체를 좋아해주는 사람을 소환한다 라는 말 끝으로 더 이상 알아볼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번화 기준으로는요.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결국 실컷 한 얘기는 자신에 대한 얘기가 아닌 영숙에 대해서 미련이 있다는 말밖에 더 됩니까? 물론 이제 그거를 옥수님은 이따가 여자들끼리 모였을 때 또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럼 영숙님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하지 않을까 싶은 기대감이 있긴 한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철과 옥순의 대화 장면 여러분도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 대화가 있기 전에 남자들끼리 잠깐 서로 약간 오해를 이제 푸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상철이 남들이 얘기합니다. 광순이도 옥순인가 싶어서 대화를 나누고 싶었다. 앞으로 잘해보길 잘하자는 것이 원래 목표였는데 그래서 상철은 남들은 자기가 왜 그렇게 약간 날카롭게 대했는지를 뒤늦게 광수에게 사과를 하려고 했던 것 같죠. 근데 광수님은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받아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랑 얘기할 필요 없이 상철이 마음 가는 대로 해라. 그냥 진심대로 하면 큰 문제가 없지 라고 하고 상철은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어떤 광수가 자기의 사과를 받아준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아니라 생각해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광수님은 그냥 더 말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사과를 받아준 것도 아니고 안 받아준 것도 아닌 더 이상 과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다는 걸로 해석을 했던 것 같아요. 뭔가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면서도 뭔가 좀 부담스럽다.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이제 고려하기 시작하고 약간의 상철님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되게 확고하게 쟁취하려다가 보니 약간 주변의 것들을 좀 덜 신경 쓴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옥수님과 광수님의 이제 대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긴 해요. 그리고 광수님이 처음에 입장을 했을 때 되게 매너 있게 나오세요. 뭐라 하냐면 사실은 17분, 18분인가? 되게 15분 이상으로 영수님이 옥수님과 대화를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고 그냥 미안한데 15분이 다 됐네요 라고 15분이라고 그냥 애들러서 표현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두 사람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약간 옥수님이 더 먼저 표현해요. 순자님이랑 얘기하겠구나. 그래서 옥수님도 광수님 선택하려고 했다 라고 하는 등 조금 분위기가 서로 나쁘지 않아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영수를 봤을 때 이 표정보다는 옥수님이 광수를 볼 때 표정이 훨씬 더 부드럽죠. 그래서 빵 터지기도 하는 등 나쁘지 않게 흘러가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혼 사유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소홀했어요? 라고 한다거나 냉정한 거 아닌가? 라고 조금씩 옥수님이 감정선이 조금 변하는 순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옥수님이 자세가 다시 광수님이랑 있었을 때 다치기 시작하죠. 아까 영수님과 있었을 때 그 자세랑 좀 상당히 유사하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게 옥수님 특징인 것 같아요. 약간 심적으로 불편하거나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 때 물론 이제 상철님이 들어왔을 때도 빵 터지긴 해요. 나쁘지 않게 보긴 하는데 그래서 실제로도 이후에 옥수님은 이후에 여자들과 대화하는 장면에서 좀 그런 부분이 신경 쓰였다. 이혼을 너무 빨리 한 거 아니냐 라고 찜찜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오해가 풀리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 전체로 아직 재단을 하기보다는 조금 결린다. 마음속에 조금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풀기에는 15분의 대화가 좀 짧았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숙소에 돌아가서 다시 두 사람이 대화를 한다가 식으로 풀어야겠죠. 반대로 이 대화가 잘 풀리지 않는다면 조금 옥수님과 광수님 사이에 금이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옥수님 발도 조금 편안하고 자세는 조금 닫혀있긴 한데 얼굴은 웃고 그렇게 썩 나쁘지 않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상철님과 옥수님의 대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무게 잡고 시작하니까 옥수님이 빵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얼굴도 빵 터지고 난 후에 웃고 있고 있긴 한데 약간 자세는 제가 봤을 때는 점점 뒤로 간다 생각하거든요. 점점 뒤로 가고 있죠. 뭐죠 이게? 뒤에서 이렇게 척 늘어갖고. 다만 옥수님도 중간중간에 계속 웃긴 하세요. 그래서 빵 터지거나 좀 그런 모습들 많이 보이죠. 다만 제가 이해하고 있는 상철이 정말로 진지한 모습 외에 가벼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그리고 그 가벼운 모습이 모르겠어요. 옥수님께서 충분히 어떤 이 사람에게 다른 면이 있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해줄 수 있을지. 제가 이해하고 있는 상철은 나름대로 어떤 삶에 무게에 조금 눌려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좀 독특하시고 자기만의 주관도 있으시긴 한데 그 부분이 어떻게 어필이 될지가 조금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벼운 모습을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순간적으로 짓고 있는 상철의 표정이라든가, 그리고 이전화에서 약간 조금 너무 급발진하는 모습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옥수님께 더 어필이 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철이 하는 말들을 잘 들어보면, 그러니까 연인이 된 후에 아니면 연인이 되었을 때 이 사람이 이런 모습을 보이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득하는 말을 많이 해요. 6일 안에 뭔가를 해내야 한다는 압박감에 쌓여있어는 안 됩니다 라는 말을 옥순에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말은 상철이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 상철님은 일할 때처럼 약간 포비아라든가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뭔가를 좀 두려워하는 것 같다. 아직 그 부분에 대한 정리가 온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왔고, 재생의 기술이라는 테마에 맞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새롭게 일어서고자 이 프로그램이 나온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상철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4명한테 선택받은 대로 아직 나야? 나 괜찮아? 라고 하는 등 상철은 확인해주기보다는 확인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본인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마음에 걸리긴 합니다. 그가 무언가를 줄 수 있을까? 자신이 받고자 하는 그 마음, 확인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포기하고 확인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아마 그게 이제 갈림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옥수님은 상철님이 이런저런 독특한 모습을 보였지만 순간적으로 지금 발끝을 이제 드는 게 보이죠. 이제 신체적으로 반응한다는 거거든요. 이런 모습만 놓고 봤을 때는 보통 내가 원치 않는 사람이 이제 있을 때는 그렇게 신체 변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감흥이 없다 하죠. 약간 반응하는 거 봐서는 옥수님도 그렇게 상철님에 대해서 완전 밑바닥 그런 건 아니고 걸림돌이 몇 개가 있다? 나이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계속 고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에 경수님과 대화를 하게 되는데, 자, 아까 상철이 보여줬던 그 자세보다 요 자세보다 더 뒤로 가는 모습을 보이죠. 팔짱도 끼고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진 않죠. 그래서 거의 대놓고 말해요. 경수님은 다른 여성분들이랑 얘기해본 적 없죠? 물론 이건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진짜 순수하게 사실 확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말에는 나름의 이면적인 이유가 있다 생각합니다. 왜 굳이 다른 여성들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봤냐? 그럼 얘기를 해봤다 하면 또 대화하고 누구랑 대화했냐라고 이제 대화를 끌어나갈 수가 있고요. 대화 안 해봤다 하면 대화해봐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 식으로 2번으로 가게 된다면요, 밀어내는 거거든요. 1번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관심 있는 사람이 혹시라도 대화를 해봤을까?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묻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의 결은 2번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우리 경수가 굉장히 말을 세게 하죠. 경수씨가 다그치지 말라고,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할 테니까 라고 하는 말에 실제로 옥수님께서 나중에 인터뷰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말을 안 하더라고요. 옥수님께서 그냥 고개 돌려버리더라고요. 진짜 기분 안 좋을 것 같아요, 저라도. 자, 그래서 이후에 이제 상철님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재밌는 게 있다면 또 옥순이 발끝을 또 들죠. 그래서 이제 15분이다
끝났습니다. 집에 가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이런 것도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지금 상철님 앞에서 발을 이제 2번이나 들거든요. 신체언어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지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후에 옥수님 인터뷰할 때 그렇게 말씀하시긴 하세요. 아직 1순위는 없다. 광수와 상철이 이제 둘 다 2순위다. 또 재밌는 게 뭐냐면요. 경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렇게 말씀하세요. 왠지 많이 싸울 것 같다. 반면 광수와 대화할 때는 안정적이다라고 해서 이게 약간 특징이에요. 옥수님이. 다른 출연진에 대해서 얘기한 후에 꼭 광수가 그 다음에 나오더라고요. 이런 것도 저는 되게 의미 있다 생각합니다. 결국 비교해 준 거 기준이 광수라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정숙님과 영호님의 데이트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초반에는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곰이라고 하는데 이 들떠있는 커플들 같은 경우는요. 한쪽이 되게 좋아하면 이런 말 하지 않고 1순위가 저예요라고 확인을 한다거나 아이 또 그 사람 생각나라고 한다거나 감사하다고 이렇게 받는 듯한 포지션을 안 취해요. 그래서 아직은 지금은 영호가 정숙을 더 좋아하는 것 같긴 합니다. 자, 안전바 해주는 모습도 그렇고 약간은 좀 귀엽게 봤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후에 이제 정숙님이 눈을 잘 못 마주치냐는 말에 녹아내린다, 못 쳐다본다. 자,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되게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부담스러운 듯 하면서도 기분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여성으로서.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과 잘 되고 안 되고 내가 그 사람에게 호감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래서 현재까지 제가 느끼고 있는 감정은 정숙님은 영호님에 대해서 좋아지기 시작한다? 라는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조금씩 좋아지려고 한다? 좋아질랑 말랑? 코를 이제 간지리는. 자, 그래서 정숙님과 영호님이 이제 데이트를 시작하는데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경험 차이, 아무래도 정숙님은 연애라든가 데이트라든가 좀 그런 경험이 많으신 것 같고 상대적으로 영호님은 없다는 거를 서로가 확인하는 시간이었고요. 자, 그 이후에 이제 명장면이 또 나오죠. 이 장면을 볼 때마다 떠오르는 분이 다시 본방 기준 때 우리 영수님이 굉장히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 장면이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때도 그렇게 나왔죠. 화장실에까지 마중 나왔다. 상당히 좀 유사한 패턴이죠.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좀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보일 수 있는 모습이겠죠. 자기 딸은 나름대로 이제 지켜준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여성들의 관점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계산도 정수님이 이제 해버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데이트가 끝이 나게 되는데 영호님은 이제 정수님에 대해서 좋게 보시지만 반대로 정수님은 남자로서 끌릴만한 매력은 아직은 발견하지 못했다. 경험이 많이 부족해 본 것 같다. 자, 그럼 이제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거는 아직은 좀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를 이제 감지한 거니까. 보통 단칼에 끊어버리면 이제 그런 말 하죠. 남자로서 안 느껴졌다. 다른 사람 알아봐야 될 것 같다. 아니면 이제 대놓고 면접 앞에서 다른 사람 알아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면 거의 아직까지는 예외 없이 뒤에 소개할 순자님 빼고는 딱 한 번 예외가 발생을 했어요. 그 32기 순자님 빼고는 어그러진 것 같아요. 보편적으로 나오는 언어라고 전 봅니다. 근데 아직은 이제 그 말이 나오진 않았어요. 다른 사람 알아봐라 라고 말이죠. 그래서 기회는 준다. 8대2라고 하면서도 아직 1순위는 영어고 내일도 다룰 수 있다. 그래서 그러면 뭔가 조금 이상하죠. 시간 순서가 8대2는 되게 센 표현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웬만하면 가요. 근데 지금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인터뷰했을 때 그 장면과 그 이후에 또 뭔가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정수님이 저렇게 말이 살짝 톤이 바뀐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자, 방송도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량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약간 그 생략된 맥락을 우리가 고려하면서 계속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고독정식을 3분을 드시는 이제 영자님 등이 서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자, 여러분도 이 장면 보시면서 우리 영자님이 그건 사랑이었어. 그만 울고 싶다 하면서 정말 사랑했던 남자를 보낸 이게 이렇게까지 울 일인가 싶을 정도로 이게 영자님이 영철에 대해서 깊게 빠진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현숙님은 인터뷰를 하면서 조금 여린 모습을 보여주죠. 내가 내 아들을 이렇게 내려놓고 와도 되는 건가? 라고. 그래서 늘 도심편에서 그런 죄책감 어린 모습들을 계속 보는 것 같아요. 엄마로서의 역할과 또 여자로서의 역할, 그 사이의 역할 사이의 갈등이 이분들을 늘 고민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영자는 짜장면을 이제 드시면서도 영철이랑 한번 데이트 나가봐야겠다. 호감 변화는 없다. 마음이 확실해지거나 식어버리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확실해지는 길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요.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도 계속 확실해지는 길밖에 없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이미 푹 빠졌어. 자, 그 다음 이제 영철과 영숙의 데이트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도 이 장면 보시면서 뭐지? 영철이란 사람은? 이라고 많이 의아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숙은 계속 영자에 대해서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동시에 내가 왜 이 사람과 데이트를 나가야 되는 거지? 라고 좀 많이 의아해하셨던 것 같아요. 계속 영자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영숙도. 자, 그러한 영숙의 모습을 보면서 답답한 듯 이제 카라를 추워 올리고 있는 영철의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고 제 느낌은 그래요. 영철님이 혼동한 것 같아요. 신문지만 덮고 사도 잘 살 수 있다는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자세와 그리고 그 사람이 나와 함께 신문지를 같이 덮고 싶다. 이 세계를 혼동한 것 같아요. 그냥 한 말인데 영철은 그게 다르게 이제 꽂힌 거죠. 그래서 실제로도 영숙은 계속해서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런 영철이 왜 저 사람이 저런 말 하는 거지? 라고. 그래서 영철이 내가 나올 거라는 걸 예상했냐? 라는 말이 대놓고 아니요. 저는 영자님한테 직진할 거라 생각해서 라고 얘기한다거나 우리는 이제 찐친 친구가 될 거다 라고 한다거나 이게 뭐지? 영자 언니한테 오해 사는 거 아니요? 라고 하는 등 손에 힘이 꽉 들어가고 표정도 별로 안 좋은 영숙의 모습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숙은 계속 영자는 바닐라 라떼 좋아한다
이건 이제 사과라는 거죠. 계속 영철이 쳐내긴 해요. 영자님이 너무 좋은 사람이라서 영수님이 계속해서 쳐내요. 영자님이 서운함을 표현하지 않았냐. 하지만 영철 입장에서는 나는 영숙도 알아보려고 했다라는 말을 듣고 멘탈이 벙찌는 영숙이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벙찌시더라고요. 에? 그럼 이때까지 첫날 밤에 했던 그 말들은 다 뭐야? 영자밖에 모른다. 영자는 엄청 좋아하고 있고 그 말 듣고 이게 뭐죠? 라고 영숙님은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뭔가 지금 영철 오빠가 뭔가 단단히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영숙과 영철의 이제 본격적인 데이트가 시작이 되는데 재밌는 게 있다면 영숙님이 한마디 하시거든요. 술 많이 드시죠? 술 좋아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영철이 아니 나 그렇게 잘 안 먹는다 하면서 순간적으로 목을 딱 부여잡고 카메라를 보더라고요. 저는 좀 신체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조금 찝찝하다 생각하긴 해요. 근데 어쨌든 영철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뭐 아니다 거짓말하지 마라라고 할 수도 없고 동시에 영숙님도 조금 애매하다고 느낄 것 같아요. 그냥 술을 잘 안 먹는 사람은 좀 뭐라고 해야 되죠? 항상 그런 건 아닌데 뭔가 그렇게 술과 친해지지 않는 듯한 익숙하지 않은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가령 저같이 이제 한 달에 뭐 한두 번 맥주 한 캔 마시는 사람은 그 술 문화 자체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 문화 자체를 낯설어해요. 근데 약간 영철님은 조금 그쵸? 술 드셨을 때 좀 익숙해하는 술이 내 몸 안에 들어오고 그것이 도운다는 거를 좀 익숙해하는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건 이제 저희 개인적인 추측이고 방송상으로는 확인이 안 된 내용이니까 그렇게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숙님과 영철님이 그 이후에 계속 대화를 하시지만 영숙님이 계속 퍼뜨려요. 저 32기 멤버들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영자 그 다음에 멤버들 중에서 다시 영자. 그래서 약간 영철은 자기소개 때 그렇게 몰아가면 안 돼라고 했던 것처럼 영철님 입장도 이해가 돼요. 그러면 그 말을 먼저 했어야 돼요. 영자님 자기소개 때 영철님이 몰아가면 안 돼 하잖아요. 약간 이제 순서가 꼬인 거죠. 아니면 내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상대방이 오해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나를 지금 영자랑 확실시 되는구나 라고 먼저 말하기 앞서서 좀 살짝 짱구를 굴려야 되는데 짱구를 이제 안 굴리고 말을 뱉으니까 이제 그 말이 이제 서로 충돌하게 되면서 오히려 영숙님을 알아보는 게 아니라 영숙님 입장에서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영자밖에 모른다, 얼굴 모른다는 사람이 갑자기 그 다음날 자기소개만 듣고 나한테 온다고? 내가 이 사람을 신뢰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영숙님은 밀어냅니다. 계속 영자님이 마음에 들었으니까 당신이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래서 영철님이 아니다 그런 뉘앙스가 아니었다고 하지만 그건 이제 그런 입장인 거고 갸우뚱 하고 있는 영숙의 모습을 우리가 방송상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숙은 실제로 아직 다른 사람들을 안 보셨잖아요. 오늘 들어가서 얘기 많이 하실 거 아닙니까? 자, 다른 사람 알아봐라라는 걸 아주 그냥 돌려서 얘기하고 있고 자, 그래서 이후 영철님도 인터뷰 때 씩씩할 것 같다 왜 다른 매력을 봤어야 되는데 그 말이 지금 꽂힌 거예요. 신문지만 덮고 자도 그 말에 대해서. 그래서 실제로도 영숙님도 데이트 후 인터뷰 장면에서 남자를 보려고 많이 노력은 했지만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라는 말로 두 사람의 데이트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말과 행동 그리고 그 행동이 나에게 온다는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조금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는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는 순자님과 영식님의 데이트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저는 저번 시간에 그 순자님과 광수원인과의 대화 장면을 근거로 순자가 되는 듯 하면서 안 되는 말을 이제 교차해서 섞었다고 보고 조금은 두 사람 사이가 애매모호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순자님도 계속 외모 얘기하면서 외모는 내 스타일이 아니지만 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 걸 느끼고 그렇게 크게 끌리지 않는다고 봤는데 그렇게 되면 저는 실질적으로 순자가 외모가 안 되더라도 넘어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근데 실제로 즉 속마음은 이건 이제 광수 입장에서는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너무 말을 이제 반복을 하니까 외모 이야기를 듣고 약간 제가 순자님에 대해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순자님이 인터뷰 때 그렇게 말씀하시죠. 영신님과의 데이트 장면에서 꼭 그런 건 아닌데 외모 취향과는 별개로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오해하지 말라고 하는데 근데 사실 순자님도 이 말 잘 들어보면요 알아보고 싶은 마음 정도예요. 정말 그 이상의 마음이 있었다면 영식이 아니라 광수를 선택을 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또 그것도 저는 고려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이거를 면전에 대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지금 영식님과 얘기하고 있는 앞에서 광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순자님은 그럼 이제 외모만 보는 사람이네요 라고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실제 속마음이 그렇든 아니든 간에 좋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실제로도 약간 예고편에 보면은 5화 약간 순자님은 알아보고 싶어하는 사람은 광수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그 다음화 5화 예고편에서는 영식님에게 대화 신청을 하는 등 저는 아직은 순자님이 정정한 그 이유가 영식 제3자가 껴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순자가 아직은 조금은 상반된 언어를 던진 게 아닐까 기회는 줄 것 같아요. 그리고 대화를 해보니까 진짜 이 모든 조건을 다 엎을 만큼 사람이 정말 잘 맞더라 하면 또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를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순자가 저번에 했던 그 말씀의 연장선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다. 다만 제가 조금 너무 세게 해석을 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좀 정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예고편 기준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영신님과 순자님 기분 좋게 서로 잘 대화를 해나가면서 또 영신님의 센스를 바탕으로 좋게 데이트가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약간 순자는 조금 더 영식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죠. 자, 그래서 광수와의 그런 오해가 정리가 됐고 난 후에 영숙이는 어때? 대화해보니까 라고 하는 등 조금은
모두를 다 챙겨주는 영숙에 대해서 나한테만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건지 아직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잘 보면 사실 영숙도 영수 옆에 있거나 실제로도 영숙도 영수를 의식하고 있고 영수도 영숙을 의식하는 등 영식 입장에서는 좀 찝찝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다 친절한 사람 아니냐 라고 영식 입장에서는 오해를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후에 영식님이 머리가 좋아요. 그 다음 바로 순자 칭찬합니다. 키나 외모도 다 내가 지향하는 스타일이다 라는 말에 살짝 떨떠름해 하면서도 기분 나쁘지 않게 듣고 있는 순자의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순자님과 영식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데이트를 하게 되는데 이게 영식님이 부드럽게 말을 잘해요. 순자를 보면서 나는 외모를 예로 놓지 않았지. 여전히 나는 솔로난에서도 너가 예쁘다 생각해라는 걸 이제 돌려서 표현하고 있고 또 그 말을 들으면서 웃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죠. 약간 조금 순자님이 파악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외적인 부분을 빼고 가장 유력한 후보가 있냐? 영숙이다. 성격이 잘 맞을 것 같고 서로 지탱해줄 것 같다라고 답변하시고 근데 거리와 잔해를 생각하면 순자다. 이게 조금 순자는 현실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영숙은 성격이라든가 호흡, 케미를 보고 있다면 이 말은 당연히 순자 입장에서는 기분이 썩 좋진 않은 말일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조건을 이제 얘기한다거나 조건적으로 너가 더 낫다고 했을 때는 썩 그렇게 관계가 잘 풀려나가지 않는 경향이 있긴 해요. 물론 그 조건을 말하기 전에 다른 이제 것들을 얘기하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은 조금 노골적으로 순자에 대해서는 조건, 영숙에 대해서는 성격 그게 조금 그래서 순자가 이때 저는 개인적으로 순자 기분이 되게 나빴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이랑 대화할 기회를 빠른 시일 안에 놓치지 않고 다 해봤으면 좋겠다. 밀어내는 거죠. 양가적인 감정인 거죠. 다른 사람 알아봐라. 제가 아까 그 다른 사람 알아봐라의 예외가 이때라고 하는데 이때가 예외인 거죠. 그래서 영식과 순자 모두 호감이 많이 올랐다 얘기하긴 합니다. 세심한 배려와 다정한 모습에서 설렘을 느꼈다. 자, 그렇게 해서 저와 함께 이번 4화 전반부 함께 쭉 시간 순서대로 보면서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보시고 궁금해하실 법한 것들에 대해서 제 의견을 제안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영수가 옥순에게 영숙에 대한 미련만 이제 말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영수가 그냥 솔직하게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한 거라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보실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함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자신이 선택한 옥순 앞에서 다른 선택지의 아쉬움을 길게 말한다면 옥순 입장에서는 좀 많이 서운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상철과 그 광수와의 관계에 있어서 꼭 광수가 상철의 사과를 안 받아줬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라고 보실 것 같은데요. 성숙하게 받아준 게 아니냐. 광수님 나름대로. 저는 이제 완전하게 두 사람이 화해를 했다기보다 더 이상은 이 문제를 이제 감정적으로 다시 풀거나 확대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정중한 거리두기 플러스 어느 정도는 좀 사과를 받아준 온전하게 받아준 것은 아닌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일을 크게 하고 싶진 않다. 그리고 어쨌든 상대방도 저렇게 고개 숙여서 오해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어느 정도 광수님도 좀 담담하게 받아준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상철님에 대해서 너무 상철님이 이제 확인받고 싶어 한다. 조금 상철님을 너무 이제 낮게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보실 것 같은데요. 상철님이 무조건적으로 다 미성숙하다고 보진 않습니다. 하지만 방송상으로는 옥순에게 뭔가를 편안하게 줄 수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인가? 내가 1순위인가를 계속 확인받고 싶어 하는 느낌을 더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을 함께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 4화 전반부를 보면 겉으로는 여러 커플들의 데이트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반복되는 구조는 하나인 것 같거든요. 저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선택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안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나를 보고 있는지 아니면 조건이 맞아서 온 것인지 아니면 다른 선택지가 사라져서 나에게 온 것인지 계속 확인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옥순이 영수에 대해서 실망을 했거나 상철이 계속 옥순의 마음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것도 영철이 마음을 영숙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도 결국 같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너를 선택했다는 말 자체가 아니라 그 선택이 상대에게 어떻게 들리느냐이지 않을까요? 누군가를 선택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미련을 길게 말한다거나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게끔 오해를 하게 된다면 그 선택은 고백이 아니라 비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연애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마음이 없는 순간이 아니라 마음을 표현한다고 하면서 상대를 대체 가능한 사람처럼 느끼게 만드는 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댓글을 달아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애 프로그램과 인간, 세계의 이면을 구조적으로 해석하는 채널 매니아와 여러분은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